된장찌개, 김치찌개, 짜장면.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단연 한식이죠. 그럼 이 한식에 대부분 들어가는 재료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조미료인데요. 대표적으로 흰색의 소금같이 생긴 것이 미원, 황갈색의 흑설탕같이 생긴 것이 다시다입니다. 근래에는 연두 같은 액체 형식으로 되는 감칠맛 조미료도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인 혀끝의 감칠맛을 책임진 건 요 미원과 다시다라고 대표되는 조미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 조미료가 무엇인지, 어째서 한국인은 조미료를 좋아했는지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료의 원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 재료와 같이 첨가해서 음식의 맛을 돋우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설탕, 꿀 등의 감미료, 소금 같은 천연 조미료가 있고 글루탄산 나트륨 같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인공 조미료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조미료라는 용어를 쓸 때는 미원과 다시다로 대표되는 MSG 제품으로 한정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덜 짜게 덜 맵게 혹은 좀 싱겁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순수한 의미로는 미원이나 다시다를 적게 넣어달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조미료가 전래된 건 100년 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말하는 조미료는 일본에서 최초로 만든 아지노모토라는 상품이었습니다. 1907년 카쿠나이 이케다 일본 도쿄대 물리학과 교수는 다시마 곡물과 고기에서 난 특유의 맛에 주목했고, 우리가 아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의 4가지 기본 맛에 천연 조미료와는 확연히 다른 맛을 발견했습니다. 이케다 교수는 새로 발견한 이 맛의 우마미, 즉 한국말로 감칠맛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맛의 정수라는 아지노모토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이 우마미, 즉 감칠맛의 핵심은 글루타민 쇼돔이라는 건데 1866년 독일의 과학자 칼리트하우젠이 먼저 발견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글루타민산은 조미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케다 교수는 글루타민산에 들어있는 소듐염을 연구하다가 이 소듐염이 가장 맛이 좋고 물에 잘 녹는 것을 발견하여 상품화시키고 대량 생산한 것이 우리가 아는 인공조미료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지노모토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전파가 되었는데요. 진출 초기에는 벤가루로 만든다는 괴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싸서 엄청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30년대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도하였고 국수집, 중국집, 국밥집 등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에 아지노모토를 대량으로 납품하여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물 요리가 많은 한국에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아지노모토는 가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 한국의 매출이 일본과 거의 비슷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평양냉면집을 시작으로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아지노모토에서 직접 냉면집을 경영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 아지노모토가 철수하자 고 임대용 회장이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글루타민 소듐을 일본에서 연구하여 부산에 150평짜리 작은 조미료 공장을 세우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미원의 시초입니다. 한국인들 밥상에서 조미료는 이미 필수품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미원은 출시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단숨에 조미료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음식에는 미원이 없으면 감칠맛이 나오지 않았고 미원을 얼마나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맛집인지 아닌지가 갈리던 시절이었고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미원의 광고를 찍기 위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당대의 인기 배우 김지미와 역대 최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 건 세상을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1920년대에 아지노모토와 기술 제휴를 맺은 제일제당이 미풍으로 조미료 시장에 도전장을 냈고 거의 전쟁에 가까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 조미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제일제당의 모기업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에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 자식, 그리고 미원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1970년 1월 31일자부터 시작된 미원과 미풍의 파격적인 경품 광고에서 미풍 빈 봉지 5장을 보내면 10,000명에게 선착순으로 3,000원짜리 여성용 스웨터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3,000원은 당시 근로자 월급의 10분의 1쯤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반면 미원은 새 포장 발매 기념 사상 최대 호합판 사은대잔치란 제목으로 15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3g짜리 순금 반지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뒤에 알려진 내용은 미풍의 광고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미원이 급히 간부회를 열어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경품을 모색하다 결국 금반지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원의 야성을 꺾을 수 없었던 제일제당은 1975년 돌연히 천연조미료라는 기치를 내걸고 쇠고기 다시다를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원의 야성은 단단하였고 다시다가 철수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1980년대 초에 화학조미료의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천연조미료로 다시다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원일기의 김혜자를 전속 모델로 내세워서 그래 이 맛이야 라는 유행어를 앞세운 다시다에 왕자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1998년 대상의 창업주 임대용의 손녀 임세령과
삼성의 이재용과 결혼하면서 조미료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그렇지만 조미료라는 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해성 논란이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MSG는 몸에 해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SG보다는 짜게 먹는 습관으로 인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가 우리 몸에 더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MSG에 대한 이런 불안한 대중들의 심리로 인해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라면에서 MSG가 빠지고 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3월에는 한국식약청에서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발표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아 MSG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